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고상훈 원장입니다. 앞으로 암요양병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암요양병원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대개 노인이나 간병이 필요한 만성 환자들이 주로 계시는 병원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암 환자들이 입원해서 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주로 하면서도 요양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주로 암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원이라서 흔히 암요양병원으로 불리고 있죠. 왜 굳이 요양병원이냐? 물론 암 환자를 케어하는 일반 병원이나 한방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암 환자분들은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형태로 운영이 되면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케어가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암 환자 위주의 케어를 하지만 요양병원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럼 요양병원이 돼 노인 요양병원과는 좀 다른 요양병원이다 라고 했는데 뭐가 다를까요? 일단 입원 환자가 다 암 환자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암 환자들만 있는 병원이라고 하면 먼저 호스피스 케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스피스 환자도 같이 보는 병원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호스피스 병원이 따로 있죠. 다시 암요양병원으로 돌아가서요. 그럼 암요양병원에서는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상급 종합병원 치료들을 먼저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죠. 암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치료들이니까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들의 결과가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치료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상당히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암 치료하려다 내가 먼저 죽겠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아프고 괴롭고 먹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암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병원들의 경우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는 환자들만으로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큰 병원들에서 사후 문제까지 일일이 다 케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위 병원들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의 정도가 심한 분들은 암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꾸준히 치료받고 경과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미한 경우에는 처방받은 약 잘 복용하면서 자가관리 꾸준히 하시고 암요양병원도 외래 치료가 가능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통원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수술 병원에서 위험한 상태는 벗어나서 퇴원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상처의 통증은 남아 있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특히 복부 장기 수술을 한 분들은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워서 기력 저하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또 진단받고 검사하고 수술받는 과정을 정신없이 지내오다가 막상 암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내가 암에 걸렸구나 하는 자각이 커지고 앞으로의 험난한 치료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걱정이 생기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암 치료는 더하죠. 항암 치료를 겪은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수술은 이거에 비해서 별거 아니었구나. 울렁거리고 토하고 그래서 잘 먹지 못하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때로는 입안이 다 헐고 장염으로 심한 설사를 반복하기도 하고 손발이 저리고 온몸이 다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나 냄새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 중에 조혈 기능의 억제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 내 세포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 감소를 특히 신경 쓰게 되는데 호중구가 감소하면
외부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 수치 이하가 되면 항암 치료도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치료도 잘 받으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항암 치료가 몸에 작용하는 게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노력이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자랄지는 몰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요. 당장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내 몸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와 항암 치료 사이에 혈액 검사를 해서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방사선 치료의 경우 항암 치료보다는 덜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고생스러운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피곤하고 처지고 어떤 분들은 몸이 다 쑤시고 아프다고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심한 분들은 방사선 치료 받고 와서 울렁거리고 토하고 먹지 못해 힘들기도 하죠. 흔한 건 아니지만 정상 조직에 방사선 손상을 받아서 생긴 만성적인 합병증으로 내내 고생하기도 합니다.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잘 받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중에 생기는 고통을 줄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 몸을 최대한 잘 지켜서 암 치유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있는 곳이 바로 암요양병원입니다. 감사합니다.